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이시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한테 용기를 주셨고요. 또 용기 주신 분이 있는데 연세대 그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분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이제 지으셨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평생 가장 왕성하게 에너지가 넘치게 활동했던 시기가 60을 넘기면서 한 20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요, 요 보이시죠? 요 지하철 이렇게 타는 나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제 인생에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은 다 인정하고 이제 공감을 하는 사실이지만 용혈성 빈혈이라는 큰 병, 고치기 어려운 병,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혈액암 일종인 림프종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두 병을 앓다 보니까 뭐 이제 최근에 계속 약 먹고 있는 여러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저하증이랄지 뭐 콜레스테롤이랄지 백내장이랄지 녹내장이랄지 이런 거는 그 큰 두 병에 비하면 정말 저한테는 뭐 큰 것이 아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도 많이 옮겨 다녔죠. 뭐 잘 아프고 그러니까. 요새 왜 그 LNG 백적 때문에 유명해진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에 하나, 대우조선을 제가 좀 다녔고요. 그 지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털가죽을 주로 수출하는 옷 만들어서 진도 패션이라는 회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출판을 한다고 하는 그 M 인터내셔널 거기에 있었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영국 회사입니다. 월드 스포츠 그룹이라는 그런 회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취급했던 S은행과 M금융 뭐 이렇게 이제 좀 있었습니다. 좋게 보자면은 뭐 아주 다양한 직종에서 일했다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직장 그런 분위기에서 일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그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회사 중에서 잘려본 경험도 있어요. 잘려본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회사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구하고 뭐 뭘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평에 내려가서 캠핑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춘선 근처라 이름을 칙칙폭폭이라고 이제 정해보고 했는데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양계였어요. 양계장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가평에 있는 땅에다가 이제 창고도 짓고 뭐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서울 올라갔어요. 결국 1년 후에 이제 암으로 소천했지만 저 혼자 해보려고 뭐 참 낑낑댔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자전거 이제 가평 내려가서 자전거를 좀 타게 됐는데 자전거 타다가 아주 이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오른쪽 여기 골절상 입어가지고 한 몇 개월 또 깁스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그건 또 접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거 풀 때 되니까 또 근질근질해서 상명여대 근처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에 가서 야간 타임 했습니다. 이게 저 나이 때문에 뭐 주간 타임은 써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있었고요. 친구가 이제 식당 5개를 뭐 큰 걸 하는데 어떻게 이제 뭐 삼성동 현대백화점 옆에 그 오크우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해 봤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개사 사무실에 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또 인간 공부 많이 했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외 출장도 뭐 여러 군데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로 하나님과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같은 것들로 좀 걸리고 그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먹는 문제인데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끊긴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저한테 가책이나 어떤 그런 죄책감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남아 있었죠. 성도로서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성도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 문제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문제를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았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걸 나누려고 이제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았던 그 림프종 이야기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먼저 번 알았던 큰 병,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림프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한번 처음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17년 2월 달에 공단 검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검사 받는데 벽에 무슨 문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20만 원짜리 검사인데 뭐 종양 표지자 검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 맡으면은 제가 무슨 암이 있나 뭐 이거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우연찮게 이제 그거를 했어요 검사를. 얼마 안 있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갔더니 뭐가 하나 좀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 큰 병원 가서 이 복부 CT를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복부 CT 찍으니까 대장에 무슨 뭐 좀 림프종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입원해서 뭐 약 먹고 또 다 훑어내고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했죠. 금식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뭐 조직대 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루지만 입원하고 뭐 이랬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혈액종양내과를 가라는 겁니다. 혈액종양내과 갔더니 페트 CT를 또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고가거든요. 그거 찍었더니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었어요. 이게 림프종 같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외과를 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장 외과. 외과 가면은 그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이제 이 의사께서 저한테 요새 뭐 이렇게 배 안 째도 됩니다. 뭐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면은 부위도 작고 뭐 회복도 빠르고 뭐 그림 그려가면서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벌써 이렇게 개복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렵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날짜를 잡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들은 생각이 이거 뭐 조직을 그렇게 내시경으로 잡기가 어려웠었나 뭐 그런 생각이 참 그래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수술하면 왜냐하면 제가 수술에 후유증이 있거든요. 먼저 번에 그 후유증이 있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무슨 후유증이었냐면은 그 용혈성 빈혈 때 최종 그 어떤 방법이 비장 떼내는 거였습니다. 비장 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 췌장까지 건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요 췌장하고 비장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한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띄어내야 되는데 요게 만만치 않은 수술인데 결국 실수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췌장에 이제 구멍이 났는데 그게 뭐 상당히 통증이 심합니다. 결국 이제 모르핀 같은 걸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안정은 됐지만 지금도 피 검사하고 그러면은 그 췌장액 아밀라제, 리파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상보다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후유증은 뭐였냐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그 뭡니까? 드레싱을 매일 해줘야 돼요, 드레싱. 근데 제가 이제 입원해서 드레싱을 받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드레싱을 제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있는 그 양주, 스리바스 리발까지 한 병 갖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좀, 어, 잘 해달라고, 제때에. 참. 그래가지고 한 뭐 드레싱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드레싱 하려고 열었는데 보니까, 그 거지가 글쎄 푸른 빛을 저기 띄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뭐 섬찟했죠. 그 담당하시는 의사도 저한테 놀라면서 이거 무슨 병원균에 감염된 것 같다. 빨리 감염내과 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환자복 입고 갔어요. 제가 왜 이래 가가지고 이제 했더니 뭐 검사 또 금방 안 되잖아요. 뭐 이제 피 뽑고 뭐저 채취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뭐 한 2, 3주 후에 나왔는데 이 병원균 중에서도 만만치 않은 녹농균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시간도 걸리고 어렵다, 까다롭다, 뭐 이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참, 그, 마음이 참 어려웠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뭐 회복치한테 적용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의사께서 뭐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2주도 안 돼서 치유가 됐어요. 그때 이제 가장 좋은 마이신이 뭐 스트랩토마이신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를 그냥 넣었는데 그게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그때 이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수술 후유증이 그런 게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수술도 하자 그러니까 날짜 잡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대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큰 병원 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했던 다른 병원 그 소견서 뭐 그다음에 그 받았던 차트 이런 거 다 이제 복사해서 다른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연건동의 큰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또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 간호사께서 저한테 그 혈액종양내과가 안 되고 그 가져온 소견서란 말이죠. 대장 외과를 또 가래요. 참. 갔더니 또 똑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또 날짜를 잡자는 겁니다. 이게 뭐가 또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 병원 옮긴 게 2017년 이제 3월 말이었는데요. 그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비장의 카드를 써야겠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얘기 이제 미리 안 한 얘기는, 뭐 좀 신세지기도 그렇고, 친구 사이지만,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제 손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연락을 한 건데, 자세한 건 뭐 그 친구를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대천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김자경 오페라단에서 왔는데, 뭐, 김자경 오페라단에서 그 노래 자랑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듀엣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트윈폴리오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트윈폴리오 노래 뭐 가끔 연습도 하고 노래도 이제 부르고 이제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송창식 파트, 제가 윤영주 파트 이제 이랬는데요.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하고 연락이 됐죠.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와서 대장 내시경 받자 그러더라고요. 글쎄. 이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다만 조건이 이제 그 좀 이렇게 급작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수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때 그거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 잡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모니터 앞에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간호원이. 뭐 실시간 이게 깨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그거 하는 걸 이제 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딱 갖다 놓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제 뭐 준비하고 저한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딱 준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알고 있기로는 그거 뭐 좀 거북하고 좀 아프고 뭐 이런 거가 좀 있었는데, 이 선생님 뭐 관 딱 삽입을 하고 쭉 들어가는데 제가 보이죠, 모니터에서. 전혀 뭐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이제 대신 한두 마디 하신 건 뭐냐면은, 이게 왜 대장이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꺾여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이 들어갈 때 좀 꺾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시죠. 뭐 오른쪽, 저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정도. 정말 곧 들어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죠. 그 대장 원래 색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거무스레한 그 어떤 부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관 기계가 딱 멈춰 있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5번 찝습니다. 조직을 이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콕콕 뭐 이래가지고 조직을 찝고 검사하는 조직이죠. 쫙 뺐는데, 뺐는지도 모르게 전혀 아주 뭐 편안하게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쳤어요. 한 15분 정도뿐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글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말이지. 응? 이렇게 참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드는 것은 생각이, 이게 참 수술 안 해서 좋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혈액 종양내과 가서 조직 검사했으니까 무슨 림프종인지 이제 알 수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약하고 이제 드디어 혈액종양내과 갔어요. 뭔지 이제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트 림프종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게 병기, 이제 맥기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걸 알아야 정확한 뭐 약을 쓴다고.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또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수 검사 이제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가 말트 림프종 4기다. 그래서 요거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항암 주사 6번 맞읍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5월 2일 날 1차 항암 주사를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솔직하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병원 처음부터 이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되었을 텐데. 솔직히 그 시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달 정도 까먹었죠. 그 다음에 비용도 얼추 계산해봐도 한 170, 8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제자리 왔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항암 주사 자체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그 약이에요. 약 주사 이제 맞고 약을 먹거든요. 스테로이드. 제가 이제 용혈성 빈혈 때 스테로이드 많이 먹어봐서 이제 조금은 아는데, 이게 이제 끊잖아요, 갑자기. 그럼 이게 뭐라 그러나요? 금단 현상이라나 이런 게 옵니다. 이제 먼저 번에는 하루에 7알 먹었는데 요번에는 하루에 12알씩 5일을 먹으래요. 근데 요거 끊고 나서가 이제 문제죠.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뭐 심한 두통, 전신 무력감, 뭐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요. 뭐 그렇게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회복될 때까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이게 6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이제 2, 3차는 이제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4차 때 이제 항암 맞고 스테로이드 통증 지나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며칠 있다가 두통, 그다음에 고열 이게 나오더라고요. 열. 이게 항암 주사 맞을 때 열 나면은 위험하다고, 열 나면은 즉시 외래 응급실 오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갔죠. 뭐 응급실 복잡하고 뭐 또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검사하고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니 뭐 딴 건 다 괜찮은데 그 콩팥 신장 수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러시면서 신장내과를 또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장내과 이제 가가지고 뭐 검사 이것저것 그것도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변 하루에 몇 번 봐라 뭐 이런 거 이제 다 가져가서 검사 받고 한 3주 후에 또 갔더니
다행히 괜찮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또 이제 안심을 했죠. 하나님한테 또 감사를 드리고 신장내과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고요. 이제 제가 맞는 항암 주사, 표적 항암 주사가 뭐냐면은 리툭시맙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어렵죠. 리툭시맙.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어떤 혈압 관련이에요. 혈압 관련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5차 8월 3일 날 맞는데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뭐 혈압계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간호원이 와가지고 뭐 이 주사바늘 다시 뽑고 뭐 이렇게 좀 관찰해야 된다 그러고 법석을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제가 60까지 떨어졌어요 위에 게. 그렇게 60 이하 떨어지고 그러면은 심장에 쇼크가 올 수 있다고 뭐 의사 선생님하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몇 번 연락하시더니 계속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이걸 이제 완전히 종료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그 리툭시맙이라는 건 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날 그래서 일찍 조기 퇴실 뭐 이렇게 비스름하게 하고 해서 이제 왔죠. 근데 이제 다음에 가니까 그 부작용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그 진단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뭐 알레르기 내과 가가지고 알레르기 검사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분비 내과 가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그것도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검사하고. 근데 또 뭐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이상 없게 해주셔서.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다음에 가려고 이제 그러는데 뭐냐면은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제가 6번 항암주사 맞아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 처방할 적에 6번 맞아야지 그게 뭐 제대로 다 치료가 완료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마지막에 그게 이제 300cc였는데 저 주사 레툭시막 그 용량이 말이죠. 근데 한 반 정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4번 반 정도뿐이 안 맞은 셈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6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반을 못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드는 마음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만큼 맞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겠지. 이제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믿음 같은 게 이제 생겨서 조금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7일 날 패트시티 찍고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조금 조마조마한 날이었죠,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주사도 안 맞았지. 뭐 그날 하여튼 좀 깨끗해야지 이게 뭐 1차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근데 뭐 또 가니까 선생님이 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대장 그쪽에 결장 부분에 제가 있었거든요. 결장 부분에서 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선생님도 좀 이렇게 약간 낙담을 하셨는지 대장 내시경 다시 했죠. 골수검사 다시 했죠.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이게 뭐 이름도 면역 조직학 검사 뭐 그런 것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2, 3주 후에 한 3주쯤 걸렸을 거예요. 다 또 예약하고 날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안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항암 주사 맞으면은 이제 그 암 조직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어가는 조직이 아마 보였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가 그때 중에 제일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라 그러니까 큰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여러 검사하고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고 덜컹하고 뭐 또 안심하고 이런 게 많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고 그 험난한 시기를 참 어떻게 견뎌왔냐 뭐 그런 근데 결국은 뭐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뿐이 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암주사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있으니까 이제 머리털 다시 나고 왜냐하면 주사 맞으면 머리털 다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kg 줄은 체중 다시 불고 뭐 식욕도 돌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감사와 축복의 한 해였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다스림이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한테 이제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다는 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참 중요했던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참 터닝 포인트였는데 뭐냐면은 먼저 번 용혈성 빈혈 때도 그게 참 난치의 병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감사만 하면 끝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바라봐야 되는 거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뭐 이 심중에서 드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이어야 되겠지만 그런 고백을 계속 그렇게 하는 관계로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계속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결국 성령 충만이죠. 뭐 성령 충만한 걸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저한테 경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전에는 그런 거 뭐 꿈에도 못 꿨었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게 정도의 차이지만 열매를 맺히는 것을 제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지 맺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맺히는 거를 이제 슬슬 조금씩 경험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액자로 놓고 지나다니면서 좋은 말씀이다라고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놀라운 경험들이 체험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제 속에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거죠. 너무 벅차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기 좀 나누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저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병상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라고 왜 그런 병들과 6번의 회사에서 그런 마음고생이 얼마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소망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뭐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런 야고보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나누면서 이제 같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